항상 영상을 올리면 일단 들어와서 틀렸네 만에 평가가 참 많더라고요. 시나리오가 여러 개면 그중 하나는 당연히 맞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매매 내역과 시드를 공개하라는 사람도 많고요. 그냥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인증을 해왔고 심지어 라이브로 매매하는 걸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저, 그리고 못한다고 말하는 저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유명한 사람들처럼 수십억, 수백억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 벌었으면 유튜브 안 했겠죠. 왜 유튜브 합니까, 귀찮게. 저는 레퍼럴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귀찮게 돈도 안 되는 건 뭐하러 합니까.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상 올리는 텀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왜? 해도 돈은 안 되고 귀찮고 그냥 내매매 하는 게 돈이 더 잘 되니까요. 저는 꾸준히 시장에서 살아남아 왔고 앞에 인증해서 보셨듯 단순히 P&L을 찍어 본 것 뿐만 아니라 꾸준히 출금으로 이 시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수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하루에 딱 10만원씩만 익절해서 한 달에 300만원 벌어야지, 뭐 하루에 30만원 익절해서 한 달에 1000만원 벌어야지, 수익 잘 유지하고 출금을 꾸준히 해야지, 그것을 정석적으로 해내는 게 바로 접니다. 현물은 몰라도 선물은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맨날 틀리다고 말하지만, 못한다고 말하지만 전 왜 항상 수익인지 아시나요?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그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기반으로 매매를 하고,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게 틀렸다면 그 다음 대응 시나리오를 그대로 바로 대입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는 절대 고배율을 쓰지 않습니다. 평균 레버리지를 5배에서 7배, 확실한 자리에서만 7배에서 10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단기적인 관점이 틀리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도 레퍼럴에서 돈 벌고 싶은 거 아니냐 물어볼 것 같은데 저는 당당하게 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매매를 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듭니다. 당연하죠. 몇십은 기본이며 몇백 몇천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몇 분 사이에. 제가 했던 노력들, 그리고 제가 잘하는 매매를 통해서 다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바보죠. 물론 제가 생각한 것만큼 레퍼럴로 수익 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대로 유튜브를 왜 보나요? 본인들의 관점, 자기 주관대로 매매하기에는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지표들과 그 해석들을 공유해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차트와 유료지표 모두 다 강의로 녹여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제가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많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볼 건데요. 장기적인 시나리오는 2일 전 영상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단기적인 시나리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단기 시나리오를 함께 보도록 하죠. 상승 시나리오 원래는 처음에는 이 부분을 리딩 다이아고날로 보고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오고 3파가 나오고 4파가 나오거나 A, B, C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형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구간이 리딩 다이아고날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리딩 다이아고날로 1파 혹은 A파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 그러면 내려오는 게 2파 또는 B파가 될 것이고 올라가는 게 3파 또는 C파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파일까 B파일까? 올라간 형태로 봤을 때는 이러한 형태를 고려하면 1파일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반반인데 형태를 봤을 때는 그러하지만 실제로 조정이 나오는 걸 봐야겠죠. 일단 2파라고 생각될 수 있는 공통 구간은 피보나치 기준 0.5에서 0.786 구간입니다. 53.4K에서 51.2K 구간까지고요. B파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은 382에서 맞고 올라오거나 886에서 맞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냥 넓게 봐서 이 구간 전체를 모두 다 B파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요. 결국에는 공통 하락 구간 안에 있다는 거고, 다음 오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 오르는 타겟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피보나치 확장을 이용을 해서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1.618 구간, 3파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고 1.618 구간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길게 상승이 나온다면 C파보다는 3파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조정이 나왔다가 그 상승이 크지 않거나 1대1 비율로 상승이 딱 나오고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온다면 이것은 A, B, C의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하락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결국엔 아까 봤던 상승 시나리오가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이제 파동이 시작되는데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된다면 여기서 임펄스가 모두 끝났고 여기서 ABC가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1파, 2파, 3파, 4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파동이 남은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떨어지는 하락은 큰 하락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구간인데요. 일반적으로 4파는 0.236에서 0.5 구간까지 반등이 ABC로 나온 이후에 마지막 파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딱 0.5 구간에 도달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 0.618, 59.2K 구간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관점은 폐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무빙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여기를 저항 삼아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5파동일 가능성도 역시 배제를 할 수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단기 하락 시나리오나 단기 상승 시나리오나 전체적으로는 공통 하락 구간 안에 도달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ABC든 1파이든 길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 이제 파동의 형태를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위로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오르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칙적인 움직임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단기 시나리오는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고 유료 지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오늘은 좋을 것 같은데요. 매물대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승을 하면서 매물대가 다소 체결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7.3K부터 57.8K까지 3000개 정도의 매물대가 있었는데요. 거의 2-3000개 정도를 지금 구간에서 녹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교차 검증에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바이낸스 현물을 봐도 위쪽에 매물대가 걸려있긴 한데 그렇게 막 걸려있지는 않고 비트맥스에서는 위쪽 매물대는 없고 위쪽으로 52.6K에서 52K 사이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위아래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고 이더리움 특히 위쪽으로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다는 거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물대 교차 검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들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이전에 있던 매물대들 600개, 800개를 체결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구간에 와서도 100개 정도 체결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 와서 밑구간부터 600개, 900개, 600개, 500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매물대가 치워지지 않고 모두 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맥스 차트를 봤을 때도 슬슬 여기도 거래량이 붙어주기는 하는데요. 바이낸스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매수 매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정말 매물대가 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가격 변동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볼륨 프로필과 CBD 델타를 봤을 때 현재 상승 구간에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본 기준으로 59K에 있습니다. 그 밑으로 58.6K 부근에도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까지 도달을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산 유동성 물량 지표인데요. 가장 높은 구간을 드디어 찔렀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57.8K까지 상당히 많은 매물대 유동성 구간이 있거든요. 물론 위로도 58K까지 가면 또 있기는 한데 가장 많은 구간은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털어먹었다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밑에 청산 물량은 이제 55K까지는 가야지 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킹피셔 청산 맵을 봐도 위쪽으로 청산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끽해봤자 이 57.5K 있는 구간인데 방금 다 털고 갔겠죠. 그렇다면 이제 밑에 55.9K부터 있는 많은 청산 물량이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 위로는 60.9K까지는 가야지 청산 물량이 시원하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로 매물대가 전체적으로 좀 촘촘하게 많이 걸려 있고요. 유의미한 매물대는 59.5K에 700만 달러, 60K에 1000만 달러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밑으로는 52K에 700만 달러, 50K에 1500만 달러 정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CBD 차트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오더의 수가 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매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이 긁어주는 고래들이 많이 긁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줄 수 있을 만한 매수세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